자, 여러분. 오늘은 효소의 작용과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효소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질 대사란 간단하게 말하면 생명체 내의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해요. 왜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무슨 대사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좋았어요. 삼형대사란 말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소산대사. 삼형대사는 삼형당이죠. 뭘 던져도 못 알아들으니까 웃기지도 않고. 에너지 대사를 따라오죠. 흡열과 발열 반응이 수반된다고. 물질 대사는 고분자로 되는 무슨 반응하고 저분자가 고분자로 되는 거. 이걸 무슨 반응이라 했어요? 동화. 그렇죠. 이걸 동화작용이라 하고, 이건 합성이죠. 자, 이렇게 고분자로 다면 무엇이 들어온다?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흡수. 이렇게. 그럼 이렇게 오면, 이건 분해죠. 무슨 작용이라 불렀어요? 이화. 여기 대표적으로 광합성, 대표적으로 호흡. 기억나요? 얘는 열이 나오죠. 에너지 방출. 이렇게 에너지의 출입을 유도하는 것이 누구다? 물질 대사인데, 이게 일반적인 생명체가 온도가 100도씨, 200도씨가 아니거든요. 뭐 끓는 물도 아니고. 자네들 몸의 체온은 몇 도씨죠? 37. 오! 36.42. 뭐, 그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정상 체온 몸인데, 그 온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얘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누가 여기에 관여를 한다? 얘가. 이게 지난 시간에 키포인이었어. 알았냐? 이 효소가 관여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효소에 대해서 배운다는 겁니다. 효소에 대해서. 그럼 시험에 출제되는 게 어떤 거냐? 이 그래프 나와요. 이 효소의 이 그래프가 이해가 안 되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 흡수가 돼서 고분자가 되는 과정을 흡열이라 했고, 이 가루촉을 여기 써 있듯이 진행이라고 본다면, 반응의 진행 이렇게 쓴다면, 에너지의 준위가 이렇게 바뀐 건 기억나나 모르겠네.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세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자, 얘가 누구라고? 저분자였고요. 여기가 뭐였죠? 고분자였던 거죠. 그럼 이 에너지 차이만큼을 주변에서 뭐 한다? 흡수했다.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방출은 누구 에너지가 높은 거죠? 반응물이 에너지 높아. 이걸 반응물이라 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걸 얘기를 해보면 화학 반응식 우리가 쓰면 저분자를 좌측에 놓고 이렇게 화학 반응식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저분자가 CO2와 H2O가 있다. 고분자는 이렇게 포도당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물론 질량 보존에 의해서 생성물까지 다 써줘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지고 식반응식을 쓰지만 정확하게 반응물이 어디로 간다? 생성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높아지는 걸 에너지 준위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포도당이 얘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산소가 들어오게 돼서 고분자 자체가 저분자로 가는,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럼 그 차이만큼을 주위로 방출합니다. 이게 발열이에요.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이거 간단하게 쓴 거고요. 이걸 잘 일어나게 누가 효소가 도와준다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뭐냐? 자, 이 그래프는 이런 뜻임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저걸 간단하게 썼지만 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반응이 진행될 때, 자, 여기는 발열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발열 반응. 발열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어떻고요?
낮고 세로축의 에너지 준이죠.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요. 흡열이네. 부끄럽다. 얘가 높고 얘가 낮겠죠. 이렇게.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입니다. 요 에너지 차이만큼이 방출한다고 에너지를 써 있어요. 근데 이 진짜 에너지의 표시는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걸 써볼게요. A2, B2, EAB. 반응물이 몇 종류 있어요, 여러분? 화살표 좌측이 2종류죠. 생성물이 몇 종류 있어요? 1종류 있죠. 자, 얘가 이리로 가는 게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얘들 스스로의 뭐가 자체 결합이 끊어지고 그것이 재결합을 해서 이렇게 AB라는 화합물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들이 끊어지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끊어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근데 다시 재결합을 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죠. 알겠어요? 그걸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봅시다. 얘들 부부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보는 거죠. A라는 부부가 있고 B라는 부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럼 얘는 누굽니까? 얘들도 부부인 거야. 보면. 그런데 얘들 둘이 만나서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AA의 결합과 BB의 결합이 있는데 얘들이 끊어져서 새로운 AB의 결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보세요. 이 노란색의 결합이 끊어지는데 약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흡수해야 돼, 이렇게. 다음, 빨간색의 결합이 끊어지는데 약 150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두 물질이 끊어지는데 총 에너지는 얼마 들어요? 250. 그러면 얘가 이렇다는 겁니다. 보세요. 얘가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요. 흡수하면 반응물에 A2가 있고요. B2가 있다면 이 아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 뭘까요? 이 상태는 누구랑도 결합할 수 있는 활성화 상태예요. 이 상태를 활성화 상태라고 얘기해요. 지나가던 C가 있다? 그럼 얘랑 결합해도 되는 상태예요. 막 끊어진 상태. 자, 무슨 얘기냐? 표현이 좀 그렇지만 A라는 부부하고 B라는 부부가 살았어요. 얘가 얘를 자꾸 넘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랑 친해졌어요. 이렇게. 얘는 뭐가 될까요, 얘들은? 저리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얘도 얘가 좋은 거야. 개판이네, 지금. 그지? 사람과 전쟁이에요, 이게. 그 얘들이 안 거야.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결혼하자. 뭐 하고, 일단. 헤어지고, 이혼하고. 이혼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이게. 250이. 이 두 부부가 이혼하는 데 드는 비용. 자,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게 돌싱 상태야. 이게. 이혼 상태. 이걸 활성화 상태로 하는 거야. 다시 결합을 하는데, 지금 이 결합보다 어때? 돈을 좀 많이 써야겠다. 이제 결혼을 할 땐 돈을 쓰잖아. 이혼할 땐 둘이 돈을 나누잖아요. 없던 돈이 생기는 거지, 이제 서로. 자, 그지? 그래서 통장에 돈이 찍혀요. 다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식장도 잡고, 뭐, 그죠? 음식도 주문하고, 신혼여행도 또 가야 되고, 돈을 써야죠. 요 하나의 에너지가 200인 거지, 200. 그럼 몇 쌍? 두 쌍이 만들어지니까 총 얼마가 필요해? 400이 필요한 거지. 돈을 얼만큼 쓴다? 400만큼 쓰게 된 거야.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들이 헤어지는데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해? 총 100과 150 합쳐서 얼마? 250이 필요한데 얘는 방출한다. 얼만큼 돈을 쓴다? 400만큼을 방출하는 거지. 그럼 이들 차이는 얼마 나와요? 요 차이. 150이 나오죠. 이렇게 150이. 맞지? 그러니까 요 에너지가 150인 거야. 자, 다시 봐봐. A2B2라는 반응물이 끊어져야 누구로 갈 수 있어? 생성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냥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보통 쓰는 말.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로부터 무슨 상태가 되는? 활성화 상태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반응물로부터 활성화 상태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지금 니네 봐봐. 이것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이 파란 색깔이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볼 수만 있으면 돼. 요거 한번 봐봐. 이게 진행인데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야. 이게 에너지 준이야. 얘들도 직접 가는 게 아니라고.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치? 무슨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활성화 상태에 도달해서 돌싱이 된 다음에 새로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요렇게. 그럼 파란 색깔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는 거니까. 노란 색깔은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하고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비교했더니 얘가 크단 말이지. 그러면 요 차이만큼을 얘들은 결론적으로 흡수한다는 거야. 요 차이만큼은. 사실 봐라. 활성화 에너지의 정의는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로부터 활성화 상태가 될 때까지 에너지야. 알았니? 그럼 이걸 갖고 니들은 이렇게 보면 돼. 지금 이게 무슨 반응이야? 흡열이지. 흡열은 반응물이 끊어지기 쉽냐? 생성물이 끊어지기 쉽냐? 파란색과 노란색 봐봐. 누가 에너지가 더 커? 파란색. 그래서 반응물이 에너지가 좀 단단한 애들이 흡열이야. 근데 발열은 어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지. 그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보고 얘들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제 봐라. 이 빨간 색깔은 이들의 에너지 차이잖아. 이 차이잖아요. 에너지 차이. 얘는 절대 고유값이야. 절대값이고. 이건 무슨 값이라고? 고유값이라고. 이건 건드림지 못해, 이건. 이건 고유값이야, 이 고유값. 알았어? 저건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 효수라는 애가 누굴 건드리냐면, 이 파란 색깔을 건드릴 수 있어. 이 파란 색깔을. 무슨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건드릴 수 있다고. 근데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두 부부가 헤어지는데, 옆에서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누구냐, 그게? 신우이? 뭐, 그러면 안 되잖아. 변호사라고. 변호사는 얘들이 잘 이혼되게 도와주잖아. 그지? 시간도 절약해주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이혼하냐? 자기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럼, 봐. 이혼을 결심한 부부 10쌍이 있어. 변호사 몇 명이 필요하겠냐? 하나만 있어도 돼. 그 하나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만약에 그 변호사가 10명 있으면 어떠냐?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되겠지. 자, 효소에 관계되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소화 요소가 있어. 니네 라이페이스가 무슨 요소야? 라이페이스 들어봤어? 레이저. 눈에 레이저를 쏘라고. 이 대화가 전혀. 맞아요.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죠. 어떤 아이는 진실, 어떤 아이는 개인적인 얘기, 막 이렇게. 이 얘기가 다 섞여 있어요, 지금. 대화방 같아요. 대화방 보면 두 새끼가 계속 얘기하는데, 띵띵띵띵 계속 울리면, 아우, 짜증나잖아요. 지들 둘 얘기하는데 남들이 다 봐야 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대화방 있죠? 다. 그럼 어떤 애들 둘이 얘기해 막 깔깔거리고, 근데 나머지 한 100명이 그걸 봐야 돼, 계속. 아, 뭐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페이스라는 지방 분해 효소는 그 기질이, 우리 지방, 탄수화물, 뭐 단백질 이런 걸 기질이라고 하거든. 지방이 아무리 많아도 효소가 일정량이 존재한다면 걔를 다 분해시킬 수 있어요. 아셨어요?
자, 기질의 농도가 일정량이 있는데 효소가 점점점 농도가 진해지면 어떨까요? 분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맞아요? 다시요, 보세요. 효소 농도는 일정량이 있는데 기질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질의 농도가 많아지면 분해되는 속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일정해져요. 자, 변호사 하나가, 잘 들어, 변호사 하나가 부부 한 쌍을 이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변호사가 5명이 있어. 한 쌍 있으면 금방 이혼돼. 5명이 다 덤비더니 툭툭 쳐주면서 찍어 막 이러면서. 근데 부부가 2쌍, 3쌍, 4쌍 있으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근데 이제 부부가 5쌍이 와버리잖아. 그럼 변호사 5명이잖아. 그럼 한 방에 5쌍을 이혼시킬 수 있어. 그럼 6쌍 오면. 그래도 한 방에 5쌍밖에 이혼 못 시켜. 나머지 한 쌍은 또 다른 그 남아있는 애가 그 분해하고 또 가서 얘기를 분해해야 돼. 물론 변호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그럼 얘들의 속도는 오라고 하는 거야. 10쌍이 오든 20쌍이 오든 100쌍이 오든 변호사가 5이면 5쌍만 계속 시간당 이혼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이런 걸 가끔 물어봐.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효소는 절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얘들이 뭘 도와주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어떤다? 낮춰준다. 요거 중요한 얘기다. 누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러면 파란 색깔을 낮춘다는 얘기잖아. 잘 봐. 얘를 이렇게 그려. 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그리거든. 그럼 이 파란 색깔은 얘가 낮추면 어디까지도 낮출 수 있어? 0까지도 만들 수 있어, 지금. 줄어들면. 근데 얘는 아니야. 조심해. 잘 봐. 얘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봐봐. 그지?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이게 전부인데 이걸 막 계속 줄이다 보면 어디에 걸려? 얘한테 걸리는 거야. 이거 이하로는 못 내려가거든.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흡열과 발열 중에 활성화 에너지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애는 누구다? 발열이야. 흡열은 그 활성화 에너지에 반응열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 반응열은 이 반응의 고유값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반응열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 효소도. 그렇다면 활성화 에너지에 반응열이 포함된 애는 흡열. 활성화 에너지에 반응열이 포함되지 않은 애들은 발열이거든. 효소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를 거의 0으로 만들면 얘가 1로 가기. 0으로 만드는 건 얘잖아. 생성물로 가기 편하다는 거야. 이 비용이 준다는 거지. 비용이. 여기서 들었던 250이 비용이 한 200 혹은 100 혹은 0으로도 될 수 있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활성화 에너지에 반응열이 포함된 건 무슨 반응이다? 발열 흡열 중에. 활성화 에너지에 반응열 빨간색이 포함된 애는 빰빠밤 기회주의자 같으니라고. 빰빠밤 오늘 아주 그지? 진하게 아주 야, 이 그림을 보고 대답하라고.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거? 이거는 누가 파란색이 빨간색을 포함하고 있냐고. 이 파란색이 얘가 포함되고 있잖아. 이게 흡열이라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은 알았어? 활성화 에너지를 0으로 만들 수가 없어. 촉매를 아무리 써도.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얘 하나만 낸다고 시험에. 얘 하나만 내.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잘 봐. 정반응 우측으로 가는 반응이 발열인데 역반응은 뭐겠냐? 흡열이야. 이 그래프라고. 역반응은. 그럼 잘 봐. 내가 여기다 쓴다. 글을. 요게 A, 요게 B, 요게 C.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누구야? A, B, C 중에.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누구냐고. B. 와. A. 편집. 영상 보는 애들이 좋아하겠다. 야. 활성화 에너지 정의가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로부터 활성화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야. 파란색, 빨간색, 흰색 중에 누가 활성화 에너지겠어? 파란색. 파란색이라고. 에? 그럼 반응열은 무슨 색깔이야? 이 반응의 고유한 반응열은 무슨 색깔? 빨간색. 여기 고유값이라고 써 있잖아. 이 반응열. 에? 자, 잘 들어. 촉매. 우리가 보통 효소를 사용하잖아? 효소를 촉매라 하거든. 그래서 활성화율을 낮췄대. 잘 들어. A가 낮아질 때 같이 줄어들 수 있는 건 누구야? B, C 중에. 얘가 낮아지면 얘나 얘 중에 누구도 낮아져. C도 낮아질 수 있다니까. 얘들아. 아가들이. 초딩 들어가다 보니까 아가라는 표현을 내가 니들 같은 아가 있으면 징그러서 내쫓았다. 다시 잘 봐, 얘들아. 이거 봐봐. 얘를 내가 이렇게 쓸게. A, B, C. 얘들아, 이 반응에서 활성화 에너지는 누구야? A. 그래, A라는 거야. 저렇게 읽을 수 있어. 자, 촉매를 써. 효소를 쓰면 A가 줄 수 있어. 그럼 누구도 줄어? B도 줄 수 있다니까 누구는 건드리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봐. 얘는 요 A가 활성화 에너지고 요건 얘 A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효소가 관여하면 얘는 0으로 만들 수 있어. 그렇다고 C까지 더 내려갔다면 B를 건드리게 되잖아. 이 빨간색은 건드릴 수가 없다고. 그럼 얘도 봐봐. 효소를 쓰면 누구를 0으로 만들 수는 있어. A, B, C 중에. B. 얘 A도 줄지만 B도 줄거든.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는 A잖아. 0으로 못 만든다고, 흡열은. 자,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추는 애가 누구의 역할이라고? 효소의 역할이고, 이러면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지? 이런 걸 정촉매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반응 속도를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느리게, 빠르게. 그게 무슨 촉매라고? 정촉매. 그럼 느리게 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긴 안 나와 있지만 그게 부촉매야. 알았어? 너네 정촉매 대봐. 우리 몸에 대부분이 다 정촉매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효소. 효소는 뭐와 뭐로 끝난다? 끝에 이스나 신으로 끝나. 이스나 신으로 끝난다. 알았어요? 말테이스 뭔지 모르겠지만 효소야. 수크레이스, 락테이스, 펩티데이스,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그 다음 신으로 끝나네. 펩신, 트립신. 알겠습니까? 네. 내가 이렇게 불러. 유레이스 뭐겠어? 지우. 유레이스 효소요. 그냥 모르지만 요소 분해 효소예요. 이스로 끝나요. 야, 끝에 이름이 순으로 끝나면 대부분 여자애들이잖아. 순. 자기 친구 중에 순으로 끝난 애 있어? 남자애 중에? 없어. 그거 나도. 하나 있긴 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지. 딱 이름만 들어도 내가 여학생이니 남학생인지 알지 않냐? 딱 보니까. 응? 근데 니들 이름을 쓰는 남자들도 있을 수 있어. 천생연분이야. 네 이름을 쓰는 여자애들도 있어. 천생연분이야. 그렇죠. 너도 있고. 여자애들 있어. 네 이름 쓰는 애들. 내 이름 쓰는 여자는 없었어. 밑에 받침 있으면 조금 강하잖아. 뒷자리. 너네 밑에 받침 있는 애가 없지? 너 있네. 그렇다고 우리가 천생연분은 아니겠지만, 그지? 그때 받침 들어가는 애들이 조금 강하지. 석자 들어가는 애들. 석자 들어가는 애들. 여러분, 적어도 발열과 흡열 중에 누가 활성화의 에너지는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활성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낮추는 애가 효소예요. 무슨 촉매라고요? 정.
맞췄잖아요. 네, 맞췄는데 마음이 되게 그래요. 그러면 속도를 더 느리게 해주는 건 무슨 촉매? 부촉매. 여러분, 부촉매는 어디에 있냐면, 그, 응급실 있잖아요, 응급실. 응급실에 가보면,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막 들어와요. 119에 실려서. 그러면,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그냥 팍 벗겨버리고, 몸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뿌려요. 그게 소독약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되게 상처난 곳에 과산화수소 발라본 적 있어요? 참 얼굴들 보면 흠하게 자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귀하게 자란 척을 해요? 빨간 약. 아, 그 옥도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들만 옥도정기 할머니들이 말하는 게 제가 군대 갔을 때 의무병이 옛날에 군대 가면 그랬대요. 그분한테 들은 거예요. 발목에 뼈서 가면 발목에다 그 이오드 팅크를 이렇게 발라준대요. 시원해. 그 바르는 거예요. 시원해.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꼽에다 발라준대요. 그럼 낫는데요. 좀 있다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다 발라준대요. 옛날에 지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플라시보 효과잖아. 처방을 받았으니까 낫겠다 해서 난 과산화수소를 막 뿌려요. 근데 어떤 건 이렇게 다 안 쓰고 반 정도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리면 아깝잖아요. 거기다 인산을 넣어요. 인산. 산이죠, 산. 인산. 굉장히 약한 산인데 걔를 넣으면 산소가 덜 나가요. 그러니까 콜라로 따지면 김이 덜 빠지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 게 부촉매예요. 부촉매들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촉매를 배우고 있다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 그랬을 때 너희들이 흡열과 발열을 봤을 때 이 파란색 기둥이 누가 0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얘만 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얘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까? 그때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둘 다 줄어요. 알겠습니까? 얘를 낮추면 활성화 에너지 온도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A만 주는 게 아니라 C도 준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A만 주는 게 아니라 B도 준다고요. 누구는 건드릴 수 없다. 이 빨간 색깔. 반응열은 고유값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효소가 없을 때, 이거 발열이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발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보면. 그러면 아무리 효소라도 얘를 건드릴 수 있다, 없다? 못 건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얘기가 써있는 게 요는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쟤는 고유값이다. 일정하다. 쟤는 건드릴 수 없다. 그런데 효소를 쓰게 되면 요 값 있죠, 값. 원래 이 값이잖아, 이거. 이 값은 0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왜? 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구도 줄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파란 색깔은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거든요. 반응물이 결혼할 때도 이 비용이 들고 이혼할 때도 이 비용이 드는 거죠. 반응물들끼리. 에너지 합이에요. 합. 여기서 예를 들면 부부 둘의 합이죠. 저게. 그러면 이 노란 색깔은 생성물 부부의 합이에요. 에너지 합. 그랬을 때 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와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 파란색과 노란색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촉매를 쓰면. 누구는 건드릴 수 없다. 반응열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출제자가 뭘 물은지 알겠어? 포인트를 준다고. 반응열은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알겠죠? 자, 잘 들어봐요. 이 세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왜 생명체에 대해서 효소가 관여하냐고요. 생명체들은 비교적 온도가 저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를 돈으로 취급한다면 좀 돈도 별로 없는데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왜? 재주가 좋아서. 그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죠? 효소가 해주는 거라고. 알았습니까? 저온인 상태에서도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그 역할을 하는 게 효소다. 그 얘기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더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다. 자, 효소의 특징. 여러분 여기 쭉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주성분이 뭐다? 단백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 몸에서 어디서 만들어내죠? 세포 소기관? 뽀솜 어디? 리보솜. 라이보솜. 까먹었어요? 라이보솜. 거기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대단위체, 소단위체 해가지고. 알지? 대단위체에서 주차장 3개 있고. 기억나냐? 됐어. 이제 이따가 배울 거야. 얘들 아미노산이 조합이 돼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스나 신으로 끝난 애들 되게 많잖아. 단백질의 구조가 다 같다 다르다. 다 다른 거야. 알았어?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입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입체 구조까지 잘 만져서 내보내는 데가 어디야? 골지체야, 거기가. 물류센터. 이거 저로, 이거 저로 이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직관적으로 그 물류센터에도 공급해주는 애가 누구야? 소포체고. 거친면 소포체 이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질을 만드는, 생산하는 곳이 어디야? 라이보솜이고. 알았어요? 자, 그런 식으로 간다면 주성분이 단백질이라 단백질의 특징이 하나 있어. 어떤 특징이 하나? 봐. 단백질은 고온에서 비환원성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한 말이야. 열이 굉장히 세게 가열되잖아. 변형을 일으켜버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구조지. 자, 온도를 낮추잖아. 그 활동은 속도는 천천히 일어나. 그러다 더 낮추면 멈춰. 근데 그걸 다시 온도를 서서 올리면 얘가 돌아올 수도 있어. 과학적으로는. 알겠니?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못 고쳐. 근데 앞으로는 고칠 것 같아. 걔를 무슨 인간으로 만들어놔? 멀쩡한 놈은 식물인간으로 예린이는 선생님 옆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너를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어. 모든 게 완벽한데, 그지? 아, 농담을 던진 거구나.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고마워. 여러분, 식물인간은요, 대뇌가 잘못된 사람이야. 의식이 안 돌아오는 사람. 근데 숨은 쉬고 다 똥도 싸고 다 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인간 만든다? 냉동인간, 저온으로. 근데 여러분, 가끔 들어봐요. 사람들이 뭐 영국에도 몇 구가 있고 막 이런 말을 해, 냉동인간. 근데 어느 나라에 찜통인간이 있다는 말 들어봤어요? 고기래. 미안한데 고기가 아니죠. 우리도 다 보면 근으로 세지만 세포가 온도를 높게 받아버리면 변형이 되잖아요. 그럼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변형이 돼요. 단백질이. 우린 그걸 맛있게 먹고 있고요. 고소 먹고 있잖아요. 차갑게 식혀서 먹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온에서 돌아올 수 없다. 어떤 특정 온도에서만 얘가 활성도가 높다. 그게 몇 도다? 생명체는 36.5도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버리면 생명체의 물질 대사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성인, 니들도 성인이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한 2도, 3도도 버텨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9도까지는 버틴다니까요. 갑작스런 40도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있죠. 영아들. 걔들은 그 정도 2도씩 높아지면 죽어요. 그래서 어린애를 키우는 집은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꽉 차 있어요. 너희들이 거기 가면 유후 다 처먹고 애 죽일 수 있습니다. 애들이 왜 그러냐? 그 해열제를 안 먹어요. 막 뜨겁고 열이 나면 정신없으니까 안 먹어. 막 뱉고. 그래서 뭐 항문으로 넣는 자약식이 있어요. 그것도 막 똥꼬 힘주고 있으면 안 들어가요. 막 애들이. 근데 아이스크림을 갖다 입에 대잖아? 달달하거든. 그걸 빨아먹어. 쪽쪽쪽. 그러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될 시에는 홀랑 벗겨서 찬물로 막 닦아줘야 돼요. 여러분, 자네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적정 온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 말은 주성분이 단백질이란 말은요. 잘 봐요. 적정 온도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 이건 여러분들 배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적정 pH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pH라는 거 들어봤어요? 산성도인데요. 보통 pH는 25도씨에서 1에서 14까지 나눠요. 반이 얼마예요? 딱 14의 반이 얼마냐고. 여기가 중성이에요. 이거보다 높으면 염기성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하고요. pH는 낮을수록 산성도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여러분 pH 1이라는 뜻은요. 농도가 0.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10의 마이너스 몇 승? 1승이잖아. 그 다음 pH 2라는 뜻은 0.01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10의 마이너스 몇 승? 2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낮을수록 강한 거야. 지수는 얘가 크잖아. 그지? 근데 농도는 얘가 강해. 몇 배? 10배.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그러니까 pH는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그러니까 모든 효소들이 적정 pH가 다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냐? 환경에 따라 효소가 작용하는 조건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펩신, 어디서 작용해요? 위에서 작용하죠. pH 2.5예요. 장에서 작용하려는 아밀레이스나 라이페이스 이런 데는 pH 8이에요. 7이나. 중성에서 작용을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밀레이스라고 입에서 침샘에서 나오는 효소가 위로 가잖아요. 다 분해돼요. 왜? 아밀레이스도 뭡니까? 단백질이잖아요. 효소잖아. 그럼 펩신 얘를 다 소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위를 지나고 나면 췌장이라고 불리는 이자에서 다시 아밀레이스가 또 나와야 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우파. 얘가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효소마다 작용하는 기질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밀레이스는 누구를 소화해요? 녹말을 소화하잖아요. 펩신은요? 단백질을 소화하잖아. 라이페이스는 아까 얘기했죠. 지방을. 걔는 걔만 공격해요. 알았습니까? 기질 특이성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요런 그림이 정말 많이 나와요, 시험에. 두 개의 모형을 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봤더니 여러분 1번, 2번 누가 분해된 거야? 1번이 분해됐네. 얘가 기질이에요. 그럼 얘는 누구지? 효소예요, 효소. 이 그림의 모형이. 효소는 반응이 끝나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게 바로 효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랑 이혼할 부부랑 한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더니 헤어진 거죠. 변호사는 가만히 있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한 거죠. 아까 니들한테 이런 예를 들었잖아. 변호사가 5명 있어요. 그리고 이혼할 부부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는 몇 개다? 3개겠죠. 변호사 하나에 기질 하나. 이해 가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 변호사 5명이면 효소, 기질, 복합체는 5개 만드는 거야. 매초 5개만.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다 분해해요. 왜? 효소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생체 정촉매라고 부르는 거야. 이 그림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야. 봐봐요. 요 반응물이 있고 요 반응물인데 얘는 이 아구가 안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효소는 요 기질하고만 반응한다고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라고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얘만 딱 잘리고 효소는 그대로 있잖아요. 알았어요? 무슨 표현인지? 누가 효소인지 기질인지 보이죠? 그런 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뭐 보세요. 효소를 재사용한다? 당연히 재사용할 수 있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네들이 뭐라고? 촉매라고 하는 거예요. 촉매. 촉매는 절대 못 건드리는 게 하나 있어. 누구냐? 반, 응, 열. 누구 못 건드리고? 응열이 못 건드려요. 누구 못 건드린다고? 미스터 반. 성렬이 건드려. 이상한 말한 건 못 들었죠? 네, 못 들었습니다. 응열이를 건드릴 수 없다. 이게 바로 효소의 특성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효소 기질 특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효소의 특성이다 그러면 이걸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그 다음에 그 효소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는 참고로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보세요. 이 학교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바를 할지는 모르지만 니들이 이해하면 되니까. 자, 이게 세로축이 반응 속도예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의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죠. 기질이 일정량이 있어요. 기질이. 그러니까 이온할 부부들이 일정량이 있는데 가로축 효소 농도인 거야.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이온할 부부가 지금 몇 쌍 있는데 변호사가 많아서 금방 이온화 시킨다고 걔를 이온시킨다고요. 그런데 효소가 일정량, 변호사가 일정이에요. 일정. 변호사가 일정한데 이렇게 기질 농도가 점점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데 조심할 건 여러분 잘 봅니다. 기질 농도가 많아질수록 이 지점 A, B, C 지점을 잘 보세요. 효소, 기질, 복합체가 누가 제일 적을까? A가 제일 적어요. 알았습니까? 왜? 기질의 농도가 이거밖에 안 돼. 이온할 부부가 3쌍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한 10쌍 들어왔더니 B였어. 그럼 C도 몇 쌍이란 얘기야? 10쌍이란 얘기야. 그렇게 10쌍씩 계속 얘를 이온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몇백 쌍이 오더라도 얘들이 이 속도로 계속 소화를 시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거야. 효소의 양이 자꾸 늘잖아? 그럼 얘 반응도 위로 커져. 이렇게 위로. 변호사가 2명 있다가 4명 있다가 8명 있으면 자꾸 속도는 빨라지죠. 반응 속도는. 이해 갔어요? 저 그래프가? 어려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 효소와 생명활동. 우리가 생명체 내에서 효소는 어디에 관여합니까? 그러면 봐요. 다양한 화학 반응, 그냥 모든 화학 반응입니다. 그럼 모든. 우리 몸 안에 몸 밖에. 몸 밖은 뭐냐고요? 우리 식도를 따라서 소화기관으로 가는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항문까지 이어지는 부분. 거기가 몸 밖이에요. 거기가. 알겠어요? 몸 밖에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몸 안으로 흡수할 크기만큼 잘게 부수는 과정이 그거거든요. 대장은 물만 흡수하고. 그래서 아주 탐스러운 고구마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걔는 분비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물 찌꺼기지. 다시 먹어도 돼요. 여기 보세요. 그냥 먹을 것 같아요. 그 다양한 화학 반응이라는 건 몸에 있는 이거 다 뭐예요? 물질 대사잖아요. 이런 화학 반응에 얘가 관여한다. 그래서 봤더니 광합성. 여러분 이거 뭐야? 무슨 작용? 동화. 영양소 소화는 합성. 응고. 여러분 이 응고도 여러분 사실은 동화거든요.
이 응고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출혈은 몸 밖에서 굳는 거예요. 출혈은. 알았어요? 만약에 몸 안에서 뭉치면 뭐가 되죠? 응집이라고 해요. 응집. 핏덩어리가 되는 거죠. 몸 안에서. 덩어리가 되면 혈관을 지나가기 쉬워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사람이 죽어요. 그걸 뭐라 하는지 알아요?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해요. 기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그게. 혈관의 벽이. 근데 여러분, 혈관벽이 그렇게 쉽게 막히겠어요? 모세혈관이 크기가 얼마나 줄 압니까? 적혈구 하나 지나갈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죠. 선생님, 적혈구보다 더 큰 게 백혈구인데요. 이 백혈구가 요상무상한 놈이에요. 아메바처럼 위족 운동을 해요. 작아요. 덩치는 큰데 막 위족 운동해서 혈관벽을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쓱 이러고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진짜로 고용적인 크기는 적혈구가 큰 거죠. 얘가 지나가다 막혔다.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 체했을 때. 여러분, 체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소화기관은 가로분이근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육, 자기가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뭐 있어요, 자네? 뭐 움직일 수 있어요? 손가락. 오, 손가락 움직일 수 있어요. 좋아요. 자네는?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 그렇지. 발가락 잘 안 움직이지 않나, 그래도? 발가락으로 자네 볼펜 잡고 쓸 수 있어요? 그래요? 오, 자네는? 혓바닥. 혓바닥, 그렇죠. 새치혀. 자네는? 콧구멍? 그렇죠. 예, 꽁꽁 벌렁거릴 수 있잖아요. 야, 심장 멈춰봐. 하나, 둘, 셋. 안 됩니다. 위, 안 됩니다. 소장,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민문이근이거든요. 그 민문이근을 싹싹 썰어서 먹는 게 내장. 맛있죠. 그래서 위가 아프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위궤양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니까. 그럼 기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가 손을 따준다든가. 이 기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 요건 제가 삶의 경험을 획득한 거예요. 선생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아파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문자 보낸 거. 마음을 아프게 했어. 이거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내가 좋다. 이 사람이 그런 게 있다. 막 공부 안 될 때가 있어. 솔직히 말하면. 뭔가 막 자꾸 부딪히고 뭔가 짜증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계속 가잖아. 좋은 거야. 최고야, 그거. 왜? 레이스랑 똑같아서 너네가 어떤 라인에서 이렇게 벗어났는데 한 다리는 걸치고 있는 거지. 이게 끌려가는 거야. 계속. 네가 뛰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어느 땐가 자기 몸이 좋은 수준이 오거든. 그럼 다시 올라가서 뛸 수 있어.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편하게 있다 보면 그 라인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정말 느꼈거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하루 쉬잖아? 리듬이 깨져. 하루 쉬면. 일주일 쉬잖아? 못 찾아. 다시 계획을 짜고 다시 가야 돼. 그만큼 공부를 한다는 걸 멈추는 게 되게 어려운 걸 아는데 그런 경우 있어. 굳이 굉장히 높은 레벨로 계속 공부한 애가 그렇게 하루 이틀을 툭 그럴 애도 없지만 그러면 그건 위험한데 그래도 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그지 밑에서 잔잔바리로 살살살 갔다 내가 약간 쉬었다가 힘을 내갖고 팡 치자라고 하면 그건 내가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정립하라고 그래 우리 예린이는 그런 애겠지 라고 생각해서 내가 인정 딱 해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많다는 걸 꼭 명심하고 지금 너희들 이제 앞으로 1학년들 수준은 막 내신 잘 챙겨야 돼. 정말로 뭐가 될지 몰라. 진짜 어떻게든 1점이라도 올려놓고 무슨 과목이든 최선을 다하고. 알았어? 뭐 국영수가 최고. 물론 그게 공부량이 많지. 근데 그것도 있다. 그러면 공부량이 적은 거는 잠깐만 해도 확 올릴 수 있잖아. 어디서든 올릴 수 있으면 올려놓고 그 다음 걸 따져. 그런 말을 한다. 현재 고3들은 고등학교 니들 선배들은 1, 2학년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40 자연계열 애들은
사탐을 안 해도 되잖아. 40, 40, 20으로 공부하게 만들어. 보통 국어는 잘 안 하니까 애들이. 40, 40, 20으로 공부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어랑 국어랑 놓고 보면 국어를 애들이 더 이렇게 중요시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국어, 수학, 과탐을 40, 40, 20. 그러다 고3이 되면 30, 30, 40이야, 퍼센트 비율이. 왜? 당장 성적을 내야 되니까. 정시나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은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쭉 내신이 다 들어가. 총 몇 개가 들어가겠냐? 10개가 들어가. 1학년 중기, 중기. 2학년 중기, 중기. 3학년 중기. 이러다가 이제 3학년 2학기 것도 넣게 된다라는 설이 있어, 지금. 애들이 2학기부터 공부 안 하니까. 3학년 2학기 성적은 재수할 때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총 니들은 13번의 수능을 보는 거야. 13번에. 이거 수능을 좀 쉽게. 근데 내가 예상하기엔 지금 보니까 과탐 수능이 통합과학이 좀 쉬울 것 같아. 느낌상. 좀 쉬울 것 같아. 적어도 3년은 쉬워. 이제 니네 후배, 이제 4년 후배부터 이제 어렵지. 그래서 내신만 좀 잡아라.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낼지 모르기 때문에 니들이 그 정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너도 쌤한테 보내. 수업한 거. 어쨌든 간에 나한테 알아서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놔. 알겠냐? 그래야 내가 그걸 보고 아 뭐가 되고 왜 너네 학교 여기서 귀하거든. 여기서 저희 학교 귀하고. 이 주변에서 거기 가는 애들이 귀하니까. 어디 가서 준비를 하겠어. 뭐 그렇다고 네가 둔산을 나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뭐 하면 계속 정보를 나한테 보내놔. 내가 저장을 해놓을 테니까. 알겠어? 진짜 니네도 마찬가지야. 니네도 자기 학교 가잖아? 학교 수업한 거 찍어서 보내야 돼, 쌤한테. 오늘 수업한 거 이렇게. 그럼 내가, 얘들 지금, 예를 들어서 저거로. 수시로 니들 지필고사도 있지만, 알지? 따로 보는 그 시험도 되게 많아. 그거 허투루 던지면 점수 안 나온다. 적어도 내가 한 번은 나한테 보여줘. 선생님, 이거 시험 본대요. 이거 나온대요. 알았냐? 그래가지고 딴 반부터 쭉 보고 온단 말이야. 꼭 마지막 애들이 성적이 좋아요, 보면. 다 정보를 받았으니까. 근데 멍청한 놈은 그 정보도 못 얻어먹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탁탁 살라고. 아주 자기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다면 발이라도 빠르고 발품이라도 팔어. 어떻게든 점수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뽑겠다는 거야. 성실한 애들. 대학도. 알았어? 잘 챙기라고. 자, 이제 봐봐. 효소를 활용한다. 모든 분야에서 효소가 활용을 해. 자, 식품. 기본적으로 미생물 요소는 우리가 술을 만들 때나 뭐 할 때나 다 쓰잖아. 여기 봐봐. 식혜 만들 때도 쓰죠. 고기 연육제라는 게 뭔지는 알죠, 여러분? 육회 뭐랑 같이 먹어? 과일. 그렇죠. 아니, 좀 못 살고 그러면 김치랑 먹을 수 있죠. 근데 좀 이제 살면 보통 배랑 같이 먹죠. 그리고 여러분, 불고기 엄마가 만들어 주시죠, 불고기. 뭘로 재는 거 알아요? 배를 넣고, 아니면 배가 없으면 뭐 넣죠? 갈아 만든 배인가? 음료수 넣어요. 그걸 넣어도 돼요. 배 성분이 있으니까. 그게 고기를 연하게 해줘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기 연육제는 과일의 단백질 분해소인데 여러분, 키위도 넣습니다. 가끔 키위도. 맛이 세서 그런데, 아니, 니네 하는데요. 고기 처먹는 거 그 속에 다 있어요, 성분이. 파인애플도 넣고요. 비싸니까 안 쓰는 거예요. 배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리고 니네 스테이크 먹어봤어요? 스테이크? 거기에 옆에 이렇게 파인애플 살짝 구워서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다. 후식 그러지 마시고 고기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알았어요? 자, 식혜. 엿기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식혜 만든 거 못 봤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식혜랑 물엿을 되게 많이 만드셨어요. 아랫목에 꼭 엿기름이라 가지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쌀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 쌀이 아니거든요. 순이 나올 정도로 있다. 그거를 봐요. 돌려서 뭐 식혜 만들고 물엿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만들 땐 기분이 좋죠. 저희 때는 이렇게 간식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KFC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럼 부모님이 만들어준 찐빵.
그리고 하차는 만두. 그 다음에 물엿, 다과, 뭐 이런 거, 식혜, 고구마 찐 거. 잘 살았네요, 집이. 그런 걸 먹고 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거,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느껴요? 밥을 넣고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느껴져요. 알았습니까? 달면 pH가 떨어집니다, 입안이. 그럼 충치가 살벌해요. 그래서 치카치카를 해주면 뭐가 된다? 다시 중성으로 돌아와요. 그럼 플라그들이 죽어요. 플라그는 pH가 낮은 데서 활성도가 높거든. 알았지? 의약품, 소화제는 당연히 들어가죠. 소화제의 성분을 보잖아요. 이거 다 뭡니까? 니네가 먹는 거잖아요. 아, 물론 뭐 이 두 개를 못 먹고 어려우면, 그죠? 이것만 먹죠. 풀뿌리 이런 거 먹으니까. 근데 이런 효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소화제는. 요즘에는 위벽을 좀 안정시킨 것들도 있고, 혈당 측정기, 소변 검사지 같은 것들도요, 그 혈액이나 그 다음에 그 오줌에 들어있는 효소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왜? 효소가 많다는 건 그 주 성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 생활용품을 보면 이거 거의 뭡니까? 우리가 빨래하고 몸 닦고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중성세제라는 말 많이 쓰잖아. 옷이 세탁이 잘 되려면 효소들이 들어가서 걔들을 때를 같은 걸 잘 분해시켜주고 분리시키는 거죠, 옷감에서. 유한낙스 같은 거, 표백제 있죠? 가끔 보세요. 표백제는요, 그 물질을 떼내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듯이.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옷감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섬유산업이나 환경용화에 이런 거 사용한다? 이거 학교 선생님이 적어주시면 꼼꼼하게 적어놓으세요. 이런 걸 날려요. 안 봤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는 이런 걸 공부하고 들어가는 거. 5분 전 이럴 때는 자기가 박스를 쳐놓고 보셔야 돼요. 노트 정리를 해놓고 박스 딱 쳐놓고 5분 전에 이런 거 쭉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미리 막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 다음 아침에 다 까먹잖아. 그러니까 딱 직전에 봐야 될 거, 평소에 이해될 거 나눠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이거 여러분들 세포막 배웠지? 기억나냐? 얘들아, 단순확산 기억나? 단순확산? 촉진확산 기억나? 단순확산 어디서 일어난 거야? 인지질 이중충으로. 촉진확산은 막단백질로. 인지질 이중충은 지용성이야, 수용성이야? 지용성. 막단백질은 수용성, 이온들. 알겠어? 그리고 대부분 단순확산은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 O2나 CO2 같은 것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적양파, 눈에 잘 띄게끔, 백양파보다는 정양파가 눈에 잘 들어오니까 가로 세로 크기 칼집을 내고 이 실험을 합니다. 0.9% 소금물을 한 방울 떨어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안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결론으로 얘가 떠요. 이게. 이거 쌤 그려줬죠. 너네 이거 봤죠, 영상? 소리가 없죠. 안 봤으니 아무 말도 안 하지, 이것들이. 한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예린이가 제발 목소리 있어야 돼. 저 졸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목소리 하나도 없어요. 필기만 하세요. 그냥 필기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 부분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제 마임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왜 이렇게 날아갔는지 모르겠네, 그때. 여러분, 이런 거야. 거기 있던 내용인데 그대로. 등장액이라는 건, 자, 이렇게 식물세포가 있잖아? 그러면 이 세포에서 밖으로 나가는 물,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이게 똑같은 거지, 물이. 그래서 그 세포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등장액이야. 이 등장액으로 대부분 뭘 쓰냐면 비커에 넣고 보통 너희들 뭐 식염수만 있어. 식염수. 렌즈 닦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그지? 그 식염수가 많이 써 있어. 자, 고장액은 말 그대로 이 세포가 있는데 밖에가 농도가 높은 거야. 세포보다 이 액이, 용액이 세포 농도보다 누구? 용액 농도가 높은 거지. 이렇게 되면 물은 이렇게 밖으로 더 잘 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얼마 없어. 명심할 건 농도가 진하다고 나가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안으로 들어간 애들도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될 때까지 움직인다고?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이 같을 때까지 이동해. 그러다 보면 생각해봐. 얘는 밖으로 막 나가고 얘는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럼 이 흰색 화살표는 자꾸 줄겠지. 파란색 화살표는 자꾸 는다니까. 둘이 딱 만나는 상태가 와. 그치? 어쨌든 그런데 이 세포 안쪽에 있는 애는 어때? 다 물기가 빠져나간 상태잖아. 쭈글쭈글해지지. 실제로 동물 세포는 쭈글쭈글해져. 근데 식물 세포는 뭐가 딱 잡고 있냐? 이게 누구야, 이거 누구냐, 이거? 이거 세포벽이야. 알았어? 세포벽이 사람의 뼈와 같다고 그랬잖아. 세포벽이 딱 잡아주고 거기에 세포막이 옆에 붙어있는 형국인데 이게 떨어져. 알겠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이 스며들면서 붉은색을 띠는 세포들이 세포벽과 분리되었다. 물이 빠져나가니까. 알겠죠? 빠져나가니까 쪼글쪼글해져야 되는데 그냥 벽과 누가 막이 분리가 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냐? 중류수야. 그럼 이건 뭐냐? 이 세포가 있는데 세포 농도하고 누구 농도를 비교했을 때 용액이 아니죠. 지금은 중류수잖아. 중류수. 그럼 당연히 농도가 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물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 화살표 길이가 같아져요. 파란색은 줄고 흰색은 늘어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더 빵빵해지겠죠. 빵빵. 동물 세포 같은 건 터져요. 적혈구 같은 거 넣어놓으면 적혈구가 빵 터져요. 그 용혈 현상. 얘는 터질 수가 없죠. 누가 막고 있어요. 이거 누구라겠어요, 이거. 누구였어, 이거? 세포벽이잖아. 얘가 꽉 잡고 있잖아. 팽윤. 빵빵해지는 거야. 팽윤 현상이라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팽팽해졌다. 팽윤 현상.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과정만 이해하면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마지막 요거 내용 정리. 자, 중류수와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사용한 까닭은 뭡니까? 라고 한 거. 등장액을 쓰지 않고 왜 세포 용액보다 농도가 얕은 혹은 농도가 높은 애를 썼습니까? 물의 출입을 보기 위해서요. 물의 출입을. 알았어요? 이런 때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해서 얘들이 농도를 같게 하려고 물의 이동이 있다. 이거 무슨 합이라고 했어? 삼투압은 확산과 같이 ATP가 쓰이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자동으로 일어난다고. 자, 10% 소금물을 떨어뜨렸을 때 세포막이 벽에서 분리된 까닭이 뭐냐?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수축되잖아.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다시 소금물 고장액이잖아. 고장액이라 하거든. 농도가 높은 애를 10% 소금물로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얘가 수축된다면 동물 같으면 쪼글쪼글해져요. 진짜. 그런데 식물이라 벽이 버티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막과 벽이 분리가 되는 거죠. 뜯어지는 모습.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류수를 떨어뜨릴 때 세포가 팽팽해진 까닭은 당연히 증류수는 농도가 옅은데 세포 안에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걸로 물이 이동한 거죠. 쭉. 그래서 빵빵해진 거죠. 뭐라고? 팽윤 현상이라고. 동물 세포는 어떻게 했나 그랬어? 터져. 무슨 현상? 용혈 현상, 용혈. 알겠냐? 그렇게 한다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효소 작용 원리에 관한 실험인데 이 실험이 뭐냐면 여러분, 요게 기본식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얘 이름이 뭐야, 얘들아? 과산화수소인데 아까 내가 이거 어디서 쓴다고 그랬어? 응급시에 쓴다고 그랬지? 던지면 뭐가 나온다? O2가 발생하거든, 얘가. 반응이 끝나면. 이 반응을 아까 어떤 사람한테 뿌린다고 했지? 술 취한 사람,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다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파요. 얼굴에다 쫙 화상, 났었어요. 이러냐? 그게 상처가 난 사람, 상처가 나서 출혈이 된 사람. 그 출혈이 되면 딱 과산을 뿌리잖아? 그 혈액 속에 효소가 있어. 누군지 몰라. 카탈레이스. 이스로 끝났네. 효소야. 혈액 속에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거든. 걔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확 바꿔줘.
그러니까 상처난 곳에 뿌리잖아. 그러니까 피가 약간 굳어 있는 곳에 뿌려도 막 기포가 생겨. 흰색 기포가 불불불 올라와. 알겠어? 자, 지금 생간 조각이 있고 감자 조각이 있어. 얘든 모두 카탈레이스가 들었다는 걸 니네가 아나. 알았냐? 다시 과산화수소가 있는 곳에 알았니? 감자 조각을 넣고 알았어? 봤더니 기포가 발생을 했어. 이 기포가 누구라고? O2야, O2. 다시 감자 조각이 들어간 곳 생간 조각이, 여러분 생간이어야 된다. 혈액이 있어야 돼. 그 안에 삶은 간은 안 돼요. 알았어? 이해가냐? 근데 지금 결론이 뭔 줄 알아? 감자에도 생간에도 효소가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여기 향을 넣고 기포에 대해서 넣는 건 얘가 어떻게 타오르냐면 이렇게 타오르거든. 어떻게? 확 진짜로 조연성이에요. 조연성. 뭐라고 이거? 남 타는데 도와주는 애들. 그 연예대상 보면은 아니요 그 청룡영화제 이런데 주연상이 주연 나무 주연상. 근데 뭐도 있어? 나무 조연상도 있단 말이야.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상을 주잖아. 얘들아 기포가 누구라고? O2야. 어떻게 타오른다고? 확. 그게 누구야? 산소다. 감자나 생간도 나오지만 가끔 얘도 나와. 얘들아. 무즙도 나와. 가끔. 알겠지? 얘도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다. 알겠습니까? 뭔 소리야? 자, 시험관 A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기포가 발생하지 않죠. 시험관 B 기포가 발생했고 시험관 C도 기포가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자, 얘들은 생간이나 감자를 넣었던 애들. 여기 효소 이름이 누구라고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다. 왜 A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과산화수소는요, 사실 농도가 진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옅고, 그리고 그만큼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알겠죠? 다음, C와 B에서 불씨가 산화 밝게 잘 타는 것은 무엇이다? 산소다. 그 다음에 시험관 B와 C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는 까닭은 했잖아. 무슨 얘기냐? 봐라. 효소는 그렇게 반응을 하고 사라지지 않아. 거기다 과산화수소를 또 넣잖아? 또 산소가 발생해. 알았니? 그러니까 사실 피가 흐른 곳에 과산을 뿌리면 기포가 땡기잖아. 과산을 또 뿌려 또 생겨. 효소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걔들을 촉매라 부른 거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끔 이런 말도 나오는데 늘 성냥 아니야? 성냥? 본 적 있냐? 박물관에서 본 거 말고 진짜. 요거 태우잖아. 그럼 요렇게 되지 얘들아. 요렇게 되는 거 알아? 불이 이렇게 붙는 거 이렇게. 그리고 요거 꺼지면서 깜빡깜빡 하면서 얘가 하얗게 되고 이렇게 타들어가는 불이 있지. 깜빡깜빡 하면 마지막에 그걸 깐부기 불이라고 하거든. 그걸 갖다 대면 다시 확 타오른다. 이것도 오트야. 알았어? 꺼져가는 성냥골 깐부기 불이라고 해. 그게 확 타오르는 거. 알았어? 무슨 성기체? 조연성 기체. 알겠어요? 조현이랑 다르다. 알았니? 조연성 기체라고 한다. 오케이 바리? 좀 쉬십시오. 나름 어렵습니다. 나름. 자, 여러분. 이 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 배웠죠? 요 놈이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요 놈이 정보를 입력받은 걸 쇼크해가지고 뭐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실줄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알았어요? 여기를 재단위체라고 하고요. 얘를 소단위체라고 불러요. 실제로 여기서 요 안에서 아미노산이 막 붙어서 쭉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이 20개 정도, 이론적인 아미노산이 64개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여기서
딱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차장 같은 게 있어요. 주차장이 몇 개 있나 보세요. 몇 개 있어요, 주차장이? 3개가 있어요. 자, 1번, 2번, 3번으로 본다면 1번부터 아미노산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이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의 정보에 따라서 1번을 밀어내고 2번으로 보내고 1번 자리에 또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결합을 하는 거죠. 펩타이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쭉 만들어내는 겁니다. 봐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도형은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도형은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야. 이 도형은. 그러면 얘들이 지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빨간색이 펩타이드 결합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도형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아미노산이야? 제일 첫 번째 이 1번 주차장으로 들어온 아미노산이 누굴까? 별이야. 알았니? 두 번째 들어온 애는 누구고? 원이고. 그럼 가장 지금 최근에 들어온 아미노산이 누구라고? 역삼각형인 거지. 이해가니?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내보내. 그게 폴리펩타이드야. 얘를 어디서? 소포체에서 조물딱조물딱 하는 거야. 입체형으로. 골지체에 가서 완성을 시켜서 너는 라이페이스네? 네! 그럼 내보내. 알겠어? 너는 카탈레이스네? 그리고 또 보내고. 물류창고라고. 골지체가. 알겠어? 근데 이 정보를 배우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를 배운 거예요. 이 정보를 누가 갖다 주느냐 봤더니 얘가 딱 설계도를 갖고 오는 거야. 어디에? 여기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RNA라는 핵산이거든, 핵산. 너희들 앞에서 배웠지? DNA, RNA. 누가 이중가닥이었어? 오, 멋진. 야, 이 D가 뭐요? 디옥사이드. 아, 그냥 더블. 디옥시 리보스인데 니들은 더블이라고 봐. 더블. 이중가닥이라고 얘가. 알았냐? 얘는 하나. 알았어? 얘가 여기에 있는 정보를 카피해 오는 애야. RNA가. 알았니? RNA가 어디에 있는 DNA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 온단 말이야. 근데 이 DNA가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핵 안에 들어있다고. 이 핵 안에, 얘들아, 이렇게 핵이 있잖아? 핵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냐, 이렇게 구멍이 있단 말이야. 이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핵은 이중막 구조거든?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걸 핵공이라고 그래, 핵공. 구멍을 핵공이라 하는데 이 사이로 봐. 여기서 인이라는 구조가 있어, 인. 여기 RNA를 생산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면 막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 이렇게. 여기. 이거 누구냐면 이거 염색사야. 나중에 얘가 세포가 2개로 분열이 될 때 얘들도 모든 양이 2배로 돼야 될 거 아니야. 인도 두 개가 만들어져야 되고 저 염색사도 2배로 만들어질 때 이제 이거를 싸 짐처럼. 그래서 하나로 딱 응축시켜서 2배로 키운 애들이 염색체야. 알았냐? 염색체를 만들어서 중기 때 딱 분리를 시켜가지고 세포를 2개로 딸 세포를 2개 만드는 게 체세포 분열이라고. 그럼 이 염색사 안에 누가 있냐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염색체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죠. 염색체. 맞죠? 요게 뭐예요, 요게? 동원체거든요, 이게 동원체. 나중에 방추사가 딱 찍어갖고 얘를 끌고 와요. 양쪽에서 분리를 해버려. 그럼 이렇게 분리되는 거야. 봐. 얘 하나하고 얘 하나하고. 이걸 염색 분체라고 하거든.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느냐면 얘가 있어요. 이 노란색이 누구야, 이게? 이게 누구라고 생각돼, 이게? 이게 DNA야. 이렇게. 이게 DNA 한 개다. 염색체는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 거 알지? 몇 번이 성염색체야? 24, 5? 23번이 성염색체야. 그
그럼 1번부터 22번까지가 남녀가 모두 갖고 있는 상념백회인데 1번이 제일 커. 1번이 제일 크다는 건 이 노란색의 DNA가 제일 길다는 거야. 그럼 정보량도 굉장히 많다는 거지. 알겠어? 너희들은 뭐를 하냐면 이 노란색의 DNA에 들어있는 정보, 단백질의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었어. 1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2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염색체마다 다 단백질 정보를 갖고 있거든. 그러면 귀신같이 여기서 만들어진 누가 RNA가 찾아가. 화학 수용체 그것 따라서 찾아가 가지고 얘가 원래 염색체는 이렇게 뭉쳐 있지만 이 안에는 염색 사의 형태로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DNA가 좀 자유롭게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존재해? DNA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알지? 이렇게 이중가닥으로 주가닥 1, 주가닥 2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RNA가 쓱 가잖아. 가면 얘가 이렇게 돼. 쭉 얘들이 벌어져. 그러면 어디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 정도에 있는 정보를 얘가 빼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갈라지는 거 아니야? 여기를 쓱 지나가면서 카피를 해. 카피. 여기에 들어있는 DNA 정보를 쓱 카피를 해. 그리고 가. 핵공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라이보솜에 가서 얘한테 줘. 쏟아내쳐. 야. 그럼 얘가 어떻게 읽어? 이렇게. 싹 머플러처럼 감싸갖고 싹 지나가면서 읽어. 가지고 얘가 감지를 딱 해. 그러면서 불러. 주변에 있는 얘한테 불러요. 얘들은 독자적으로 있거든. 누구야 이분? 저기 이렇게 알면 돼. 배달기사야. 정보를 줘. 야, 얘 데려와. 그거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 세포 내에서 여기 있네. 너 일로 와.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툭.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또 읽어. 또 다른 배달기사 tRNA한테 딱 줘. 이렇게 가서 딱. 그러면 1번이 아까 여기 들어가 있었잖아. 그럼 얘를 밀어내고 2번을 또 넣고 우리 결합을 해서 독특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다시 얘들아, 실제 단백질에 대한 정보는 누가 갖고 있다? DNA가 갖고 있는 거야. 그 DNA를 살짝 그 부분을 카피해서 데려오는 애가, 정보를 갖고 오는 애가 누구다? RNA야. RNA는 라이보솜에 가서 소단위체의 정보를 줘. 그럼 걔가 분석을 해서 주변에 있는 tRNA, 너 일로 와봐. 네, 너 얘 알지? 얘 데리고 와. 싹 데리고 와. 그러면 1번 주차에 딱 집어넣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얘 데려와. 2번 주차에 집어넣고. 이 순서가 모든 단백질이 달라. 단백질이 그냥 단백질이 아니야, 얘들아. 단백질이 다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고기 맛이 다르고, 돼지고기 맛이 다르고, 생선이 다르잖아. 다 단백질이 다른 거야. 구조가 다르다고. 그런 애들을 독특한 구조를 카피를 해온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그것이 만들어져. 그리고 내보내는 거야, 계속. 골질체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 그럼 걔들이 가서 호르몬도 되고, 효소도 되고, 항체도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알겠어? 그 과정을 지금 배우는 거야. 단백질의 합성 과정.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만 기억하면 된다. 핵 속에 무슨? DNA. 알았냐? 핵 속에 DNA에 뭐가 담겨 있다고? 유전 정보가 있는 거야. 단백질의 정보가. 그럼 거기서 누가? RNA가 카피를 해. 그걸 멋있는 말로 전사라고 해. 트랜스포메이션. 전사. 축. 내가 쓱 갖고 가. 그래서 어디 가서? 라이보솜에 가서 번역을 해. 싹 번역. 번역을 하면 뜨겠지. 그 정보가. 그럼 걔를 tRNA를 통해서 데려와. 야, 데려와. 그럼 와서 툭툭툭 집어넣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자, 유전자와 단백질. 잘 보세요. 유전자는 뭘 갖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거예요. 누구의 유전 정보?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알았니?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생명체든 그 몸 안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은 다른 생명체와 공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호르몬 같은 경우는 돼지 호르몬이나 사람 호르몬은 똑같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을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들기 전에는요, 지금 대량 생산하지만 돼지들 사람 하나 살리려고 12마리를 잡았어요.
도니들이 12마리가 잡혀야 그 호르몬 양이 사람 하나 쓸 수 있는 인슐린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유전자 제조업을 통해서 막 인슐린을 굉장히 확성하는데 종에 따라 종의 특이성이 없어요. 호르몬들은. 그런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 고유한 단백질도 만들어요. 몸 안에 고유. 그게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애가 침입하면 그냥 죽여버리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정보랑 다르면 그냥 죽여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바로 백혈구가 하는 일이에요. 백혈구가 걔를 탁 죽여. 근데 걔를 죽이면서 걔를 얼굴을 몽타주를 그려. 이렇게 몽타주를 그려. 이렇게 딱 그려. 그래서 그 보조 T한테 주면 걔가 막 가서 일러. B 림프구랑 T 림프구 애들한테 이렇게 생긴 애 좀 잡아줘요. 걔들.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항체를 내보내는 건데 그 항체의 성분이 또 우리 그 생명체마다 또 달라. 그러다 보니 혈액형도 그렇잖아. A형한테 B형을 넣으면 응집이 돼버려. 근데 A형은 A형이 수혈을 해줘야 돼. 그지? 혹은 O형이 수혈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 정보와 관련이 깊다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리고 니네들 그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너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뭐 신장이 응? 그래서 네가 신장 하나 떼줄 수 있잖아. 친하면 떼줄 수 있잖아. 근데 걔가 받았어. 근데 그게 오래 못 가. 짧으면 1개월 안에도 조직 거부를 일으킬 수 있어. 왜? 그 조직, 얘의 조직이 그 몸 안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런 것들은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같은 종인데도.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런 거를. 조직 거부라고 하죠. 조직이 거부 행사하는 거. 그지?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이거 떼야 돼. 또 따는 거다. 심장 같은 거 이식하는 것도 그런 거고. 알아서? 그러니까 조직 이식을 할 때 그 거부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독특한 자신기체의 DNA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뭐냐면 유전자라는 정보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DNA 속에 주가닥, 그 다음에 주가닥 1, 주가닥 2의 정보가 쭉 저장되어 있다. 여기 저장되어 있는 애가 누구였어? 염기로 저장되어 있지? DNA 염기가 누구였니, 얘들아? 뭐라고 읽으라 그랬어, 내가? 오, 야, 저 전화해. 아가씨, 어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아데닌이었잖아요. 맞죠? 얘들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순서 조합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유전자는 어디에 들어있다? 유전자는 DNA에 들어있는데, DNA가 상당히 길잖아요, 여러분. 되게 길어요, DNA가. 상당히 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염기가 쫙 있어요, 배열이.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 필요한 정보는 군데군데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군데군데. 그럼 여기 뭐예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DNA 전체를 100으로 잡잖아요? 그럼 정보는 얼만큼 들어있는 줄 알아요? 10%도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럼 90%는 다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그걸 정크라고 그래요, 정크. 뭐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크푸드 먹고 왔잖아요. 뭐 먹었어요? 정크푸드. 쟤는 뭐 먹었어요? 그냥 정크. 그런 거죠, 이게 지금. 알았어요?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정보를 아래에는 귀신같이 카피를 해가요. 그걸 전사과정이라 하는데, 여기도 봐봐요. 유전자 B, 유전자 A선을 요 가운데 뭘까요? 이거 정크예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죠. 요런 정보가 들어있는 구간이 전체 1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컴팩트 디스크라고 니네 아냐, 혹시? CD? 그 동그란 거 있잖아, 동그란 거. 그 안에 니네 막 거기다 넣을 수 있잖아, 정보를. 근데 10%밖에 안 차 있는 거야. 나머지가 한참 남았는데. 알겠어? 그런 거랑 똑같아, DNA가.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라 하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22번, 23번까지 성년대가 있잖아. 그 각 번호의 DNA에 극히 일부, 10% 정도의 유전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그 DNA가 합쳐지면 요 단백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애거든. 걔한테도 묶이는 거야. 이 과정은 뭐냐면 요게 이제 뉴클레오솜이라는 놈이거든. 뉴클레오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우리가 실을 이렇게 너저분하게 놓으면 다시
뭐 얘를 2배로 키워서 하기 좀 불편하잖아. 그리고 길게 놓는 것보다는 실패 이렇게 감아놓는 게 깔끔하잖아. 실패 역할을 하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염색체 하나는 DNA 한 가닥이야. 그냥. 그것도 어디? 요만큼이. 그러면 여기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랑 정보 똑같아. 그럼 요 염색체가 있거든. 이 염색체를 니네는 나중에 만약에 니들이 자연계열을 가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 뚱땡이 염색체라고 할 거예요, 저걸. 그러면 요런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보통 요렇게 그려주는 수가 있어요, 요렇게. 이거 염색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염색사예요. 근데 DNA 상대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2배 크다 해가지고 그려놓는 거죠. 실제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쓴 건 염색체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염색체가 2개로 된다는 건 나중에 얘가 분열하겠다는 거야. 저거 그래서 중기 때 관찰되는 염색체 모양이에요. 중기 때. 알겠어요? 그래서 한쪽이 이 빨간 색깔이 요렇게 있다. 그러면 노란 색깔은 요거 복제한 게 요거예요. 복제한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노랗고 빨간 애가 딱 분리가 되면 딸세포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몸과 똑같은 애들이. 알겠냐? 자, 정리를 해봐봐. 봐봐. 일단 유전자라고 하는 건 유전 정보를 말하거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세포 분열을 통해서 팔이 길어지고 머리도 커지고 그래서 너무 커져가지고 머리가 대두가 되고 그지? 목도 굵어지고 막 그죠? 원하잖아요. 목이 굵어지고 막. 몸이 튼튼해지는 거죠. 세포수가 많아져서 키가 커지고 막 이러는 것들이 다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 때문에 그렇다. 생각해봐요. 자기 얼굴이 막 이쁘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막 발바닥 세포가 여기서 자라고 그럼 부끄럽잖아요. 발냄새 나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DNA 쪽에서 그 물질 대사를 하더라도 체계를 갖춰서 일어나요. 어느 게 먼저 일어나고 뒤에 일어나고 태아도 만들 때 머리가 먼저 형성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자, 여기 이 얘기는 뭡니까? DNA가 뭉쳐진 게 염색체고 지금 핵 속에는 이런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이런 띠 형태로 이걸 염색사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막 얽혀 설켜 있어요. 핵 안에. 그러니까 세포 한 개 안에. 알았습니까? 그 저기를 RNA가 치고 들어가서 필요한 섹터의 정보를 뽑아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단백질의 유전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다? DNA에 들어있다. 알았지? 그걸 카피하는 애가 누구다? 그런 걸 전사라고 합니다. 그걸 순서대로 배우는 겁니다. 자, 유전 형질. 여러분, 형질이라는 건 특징이에요. 특징. 생각해봐요. 옆에 친구 침을 먹겠어요? 자기가? 먹는다고 죽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뱀이 자기를 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아픈 거 빼고. 붓겠죠? 그럼 니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요. 뱀을. 뱀도 부어요. 왜? 다르니까. 뱀도 물리면 사람이 무네? 그러면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성분이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붓는 거예요. 통증이 생기고. 뭔가 이게 살짝 상처를 입었어요. 곪아요. 다른 세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곪은 게 뭐냐고요? 백혈구와 그 세균의 시체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묵념. 돌아가신 백혈구를 위해서. 안 믿어요? 진짜요. 이 유전 형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날아온 특징인데, 니네 고기 맛 알아요, 여러분들? 쇠고기 맛 알아요? 돼지고기, 쇠고기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돼지고기하고 생선은 구별하죠. 먹다 보면 생선이 일단 툭툭 분리되잖아요. 그죠? 동태 같은 것도 이렇게 분리되고요. 그죠? 물론 뭐 조금 육식 고기들 있잖아. 참치나 뭐 이런 것들은 막 풍부하게 어떤 거 구우면 진짜, 여러분 그 고래는 거의 포유류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다른 생선들은 그 식감이라는 걸 보면 이거 생선이구나. 알죠? 그런 게 형질이에요. 형질. 알았습니까? 자, 이런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의 작용으로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모든 유전 정보가 통합된 상태로 너네 개체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 정보가 다 염색체 안에 있다고요. 자, 보세요. DNA 유전자면 정보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든 게 얘예요. 멜라닌 합성 효소. 여러분 멜라닌 뭐야?
그 눈동자 색깔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몸의 색깔을 나타내는 게 다 멜라닌 성분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색깔을 띠는 게 눈동자 색깔이 가장 뭐거든요. 저 북유럽은 초록색, 우리는 뭐 검은색, 그다음 선생님 갈색이거든. 니네는 뭐야? 너 무슨 색깔이야? 너 갈색이다, 그지? 갈색이야. 약간 어우 색깔이 없네. 아 왼쪽은 검은색이에요. 오른쪽은 검은색, 왼쪽은 파란색. 그런 고양이가 뭐지? 품종이? 페르시안? 아니 러시안 블루. 아, 러시안 블루 맞다. 잘하네. 수의사? 아니야. 아, 자, DNA 유전자 여기 보세요. 멜라닌 합성요소 유전자 A가 있어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DNA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을 합성할 때 이 정보가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요소를 만들어내면 그것들이 멜라닌을 합성해서 색깔을 띠게 한다는 거예요. 갈색 털.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멜라닌 합성요소 뭐 유전자 B인데 이 유전자 B는 얘를 적게 만드는 놈이야. 성질 자체가. 그럼 적으면 멜라닌도 적게 만들어지겠지. 그런 애들이 흰색 털을 갖는 백마가 되는 거야. 정보에 따라서. 그럼 요 놈들이 교배하면 얘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야. 확률이라겠어. 얘가 나올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 알겠어? 그러면 밑에 있는 3번은 뭐냐? 그런 조합을 할 때 중간에 약간 뭐가 생길 수도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지? 문제가 생길 때 그러면 이상한 유전병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로 니네 그거 겸형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거 알아? 몰라? 적혈구가 이렇게 생긴 거야. 적혈구가 이게 정상이잖아. 이렇게 생긴 적혈구가. 적혈구가 뭐 운반하는 역할을 해? 그지? 얘 운반 잘 못해. 그럼 빈혈에 걸리는 거지. 알았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야, 이게. 이게 발린이라는 그 아미노산, 글루탐산 아미노산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발린이 들어가더니 글루탐산이 들어가가지고 글루탐산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얘가 나오는데 발린이 들어가서 얘가 되고 이런 식인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분명히 유전자는 제대로 나왔는데 조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이런 애가 나오거든. 그럼 얘가 좋아, 나빠? 나쁘잖아. 근데 또 이런 애들이 그 말라리아에는 또 안 걸려. 그래서 아프리카 중부는 대부분 얘들이야. 얘들도 있는데 얘들은 죽는 거야, 다. 말라리아 걸려서. 얘는 살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다는 건 조합 과정에서 잘못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돼. 자, 이제 세포에서 유전정보의 흐름. 얘가 시험에 나온다. 잘 들어라. 여러분 요거 잘 봐요. 핵 내부에 누가 존재해요? DNA가 있습니다. 염색사의 형태로. 근데 인이라는 구조에서 RNA가 만들어져 가지고 특별한 명령을 부여받고 갑니다. RNA도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mRNA라고 하거든. 메신저 RNA라고 불러요. 얘가 가서 DNA 이중가닥을 살짝 풀어요. 걔가 가면 풀려요. 살짝. 물리적 결합이라는 거죠. 얘들도. 싹 풀려서 그쪽을 딱 정보를 입력하는 게 뭐라고? 전사예요. 전사는 그럼 어디서 일어난다? 핵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핵 내부에서 전사가 일어나서, 알았어요? 얘를 끌고 밖으로 나와요. 핵공을 통해 나옵니다. 어디에 간다? 라이보솜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라이보솜은 얘 옆에 있는 이렇게 이 생긴 애 있죠.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거 뭐라고 불렀어요? 소포체라고 불렀잖아. 거기에 라이보솜이 탁탁탁 낄 수 있어요. 어쨌든 핵 아니야, 밖이야. 핵 밖이에요. 거기서 번역이 일어나요. 번역. RNA 정보를 누가 인지를 하는 거죠? 라이보솜이 인지하는 과정이 바로 핵 밖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사와 번역만 정확히 알면 돼요. 전사란 DNA는 정보를 RNA가 카피하는 과정이에요. 핵 내부에서. 그리고 핵공을 빠져나와요. 어디로 가서? 라이보솜으로 가서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번역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1번에 먼저 얘 놓고 2번에 그 다음 놓고 뭐 이렇게 계속 묻는 거. 알았니? 그런 과정. 그러니까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단백질로 나타나느냐 그 흐름을 말하는 원리가 생명 중심 원리인데 가장 기본이 뭐다? 전사와 번역입니다.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 내부에서. 번역은 핵 외부에서. 정확히 말하면 어떤 소기관? 라이보솜에서. 알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유전 정보의 저장, 유전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 봤더니 DNA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지 아까? 아저씨 뭐라고? 차 타고 가요. 염기는 딱 4종류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4종류인데 얘들이 유전 정보로 단백질의 형질을 만들려면 단백질도 뭐의 조합이에요? 아미노산의 조합이잖아. 그 아미노산의 정보를 누가 염기 3종류가 알겠습니까? 아미노산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 3종류를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요. 그걸 번역한 게 3염기 조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염기는 4종류인데 저것들이 조합을 해서 아미노산의 정보를 저장한다고. 알겠냐? 몇 개인데 염기는 몇 종류인데? 4종류인데 그 중에 조합은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와. 이게 아미노산 종류예요. 3개의 조합으로 64가지를 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DNA의 1번부터 23번까지 염색체에 쫙 저장돼 있어. 알겠어? 그러면 이런 DNA를 이제 누가 RNA가 가서 뭐 하겠어? 끄집어내는데 잘 봐. RNA는 유전 정보가 아저씨 뭐예요? 우리 집 가게야. 우라실이 있다, 우라실이. 알았냐? 이 우라실 때문에 유전 정보 이상이 자주 생기거든, 사실은. 자, 요 조합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돼. 잘 봐라, 얘들아. 너희들 앞에서 DNA 상부적 결합 배웠지? 너네 DNA의 상부적 결합을 이렇게 배웠어, 얘들아. 봐봐. 주가닥 1, 주가닥 2 나오자. 처음에 아데닌이 있어, 이렇게. 그럼 주가닥 2에는 누가 존재한다? 아데닌과 누구? 타이민이 만나지, 둘이. 맞지? 상부적 결합이잖아. 그 다음에 잘 봐. 구안이 있으면 여기 누구 있어야 돼? 사이토신. 다시 여기에 구안이 있으면 누구 있다고? 사이토신. 자, 이제 RNA가 여기를 들어갈 거야. RNA는 1번을 번역할 수도 있고 2번을 번역할 수도 있어. 근데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왜? 봐. 얘를 번역해보자. 얘들아. 번역을 안 돼. 전사를 해보자. 그럼 RNA 전사를 해봐. 이 자리에 누가 도나 봤더니 이 아데닌과 상부적 결합이 타이민인데 얘는 타이민이 없잖아. 그럼 여기가 뭐로 번역이 돼? 전사가 돼? 우라실로. 그 다음 얘는 뭐로 전사가 될까? 사이토신. 얘도 사이토신. 이게 RNA야. 다시 오른쪽 전사를 해보자. 얘를 전사했다 쳐보자. 얘를 전사했어. 그럼 요 자리에 누가 들어와? 아데닌 들어오겠지. 타이밍과 아데닌이 상부적이니까. 얘는 누가 들어와? 구안이. 얘도. 자, 이러고 봐, 이제. 얘나 가면, 어디에 가서? 소단위체에 가면, 이런 걸 코돈이라고 하거든. 자, DNA에 있는 3개의 정보는 3연기 조합 혹은 트리플렛 코드라고 불러. 근데 얘들의 조합, 이 3개가 아미노산 하나의 정보를 갖는다고. 그럼 이 아미노산이나 이 아미노산 어때야 되냐? 같다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이가 똑같은 아미노산 정보인데 이렇게 된다니까? 알았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다 못 끝내고,